세종시의 반값이하로 나온 전원주택 물건지를 가고 있고요. 사진상으로나 실제로 보면 외관이 말끔해 보입니다. 타운하우스처럼 비슷한 디자인으로 여러 채 지어놓은 이곳에 첫 번째 집을 지나서 두 번째 집, 이곳이 오늘의 물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들입니다. 오늘도 반값 물건지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오늘 영상 썸네일이나 제목에도 적어놨듯이 이 집 반값 과연 싼 걸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세종시 장군면이라는 곳이고요. 세종 시내권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어 웬만한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누리기 좋은, 도시는 아니고 그렇다고 깡시골도 아닌 도시골 정도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직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은 세종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곳 장군면도 각종 호재로 계속해서 집가가 상승하는 곳이긴 합니다. 오늘 물건지 세종시의 반값 주택이라니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 많으실 듯 하고요. 이미 이전 회차에 2억 4천에 낙찰 받으신 분이 포기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마침 아이들과 세종 시내 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급하게 물건지를 다녀왔고요. 현재 물건지 임차인분을 만났습니다. 집을 보여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이 물건 저도 직장과 가깝고 주택이다 보니 아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겠다 싶어서 관심을 갖고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가깝고 계속 봐오다가 다른 분이 높은 금액으로 낙찰 받으셔서 세종시 물건은 싸게 사지 못하련가 싶었어요. 그런데 미납이 뜬 걸 보고 기회가 온 건가 해서 다녀와 봤고, 다녀와 보니 제 상황과는 맞지 않아 포기하기로 했고요. 혹여나 입찰 계획이신 분들은 입찰 전에 꼭 알지 않으면 추가 비용 지출로 큰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그 내용들 영상에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종 시내에서 볼 일을 보다가 가는 길이어서 아파트 단지 쪽에서 시골길로 접어들었고요. 큰 길을 우선으로 길 안내 받으시면 큰 길로 물건지까지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왕복 2차선 길로 가다가 1차선 마을길로 들어가고요. 1차선이기는 하지만 길은 넓고 마주오는 차량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자주 나왔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드나드는 건 크게 불편하지 않아 보입니다. 물건지 1km 정도 전에 축사 한 곳을 지났고요. 500m 전에 또 한 곳을 지납니다. 물건지 도착 100여 미터 전 큰 축사 건물이 있어요. 현재 거주하시는 분께 어떤지 여쭤봤더니 냄새보다는 벌레가 많다고 하십니다. 세종시긴 해도 시 외곽이다 보니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건지가 있는 전원주택단지에 도착했고 물건 정보 확인해보고 현장 영상 이어갈게요. 화면에 사건 번호와 해당 법원이 표시되어 있고요. 매각기일은 25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5일 남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물건지는 세종시 장군면이라는 곳에 있고요. 건물은 33평, 대지가 54평입니다. 건물과 토지 전부 매각이고요. 감정가 3억 200만원, 현재 1억 4,800만원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1,480만원으로 보통 낙찰되었다가 재입찰의 경우 보증금이 20%나 30%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은 이번에도 10%로 되어 있네요. 참고하시고요. 임차인 현황입니다. 한 분이 전입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고요.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분은 인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한마음 새마을 금고 권리가 최우선 권리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네요. 그 이하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해당 물건 권리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물건 되겠습니다.
지금 물건지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물건지에 화물차가 서 있고 문이 열려 있어서 잘하면 내부를 볼 수 있겠는데 하면서 얼른 가봤어요. 안녕하세요. 예, 혹시 여기 사장님이세요? 아니, 여기 집주인 쓰고 있는 데세요? 그런데 임차인분께서 호의적으로 집을 보여주셨지만 영상을 찍고 올리는데 동의를 얻지 않아서 설명과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매지에 올려져 있는 사진인데요. 앞면과 뒷면 그냥 보면 멀끔해 보이죠? 자세히 보면 창틀마다 울고 있고요. 집이 오래되면 그럴 수 있겠다. 또 외벽이 밝은 색이라 잘 보이는 건가 싶었어요. 집 내부에서 보면 더 대단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지적 경계에 대한 사항이에요. 위성에서 보면 전체 주택들이 모두 지적도와 맞지 않게 지어져 있는데요. 위성 지도상 지적도를 봤을 때 위성 지도가 자주 밀려 있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실제로 넘어간 게 맞다고 하십니다. 이 동네 분들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다들 넘어오고 넘어갔으니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이고요. 임차인분과 이야기하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다 하여 들어가서 보면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이 집이 2층 집이잖아요. 계단실 쪽 천정에 물이 샌다고 합니다. 지금은 도배와 페인트를 새로 하셨다고 하는데 물은 여전히 새고 있다고 해요. 이 사진은 도배 전에 찍어 놓으셨던 사진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2층 계단을 올라가자마자 사진입니다. 바닥과 몰딩 부분이 떠 있는데 이 부분 걸어 다닐 때마다 삐그덕 소리가 나고 불안한 상태예요. 계단도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상태가 좋진 못합니다. 욕실 입구 부분에 러그로 가려놓았던 자리인데요. 물이 새서 보수한 흔적이랍니다. 사진에는 없지만 변기도 지금 탈락되어 있는 상태예요. 몸체가 움직이고 있고 2층 화장실은 공사를 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아까 밖에서 봤던 울고 있는 창틀들인데요. 도배를 새로 하셨는데도 내부도 울고 있답니다. 진짜 볼수록 눈물 나네요. 이 집에 있는 모든 창이 내부에서도 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거실 샤시 부분이에요. 샤시 사이가 다 떨어져 있어요. 도배를 새로 한 뒤에 또 떨어진 상태. 집을 완전 날림으로 지어놓았어요. 벽도 온리 시멘트 벽입니다. 단열재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다른 쪽 샤시, 이쪽도 떨어질 조짐이 보이네요. 네 번째로 이 집은 단열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이건 누가 와서 봐도 다 알 것 같고요. 아까 2층에 올라갔을 때는 진짜 더웠어요. 2층은 여름에 찜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겨울에는 당연히 많이 춥겠습니다. 창틀이 다 떠있고 많이 춥다는 건 빼박, 결로와 곰팡이가 잘 생기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난방비도 굉장히 많이 들 거고요. 단열이 잘 된 제대로 된 집도 겨울에 난방비 최소화하려고 노력들 하실 텐데 이 집은 이런 부분이 좀 힘들 듯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집은 남향인데 동서남북 모두 막혀 있어요. 가뜩이나 집이 습할 텐데 일조량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반값까지 유찰이 된 듯하고 지난번 2억 4천에 입찰하신 분도 포기를 하셨겠죠. 이 집은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초 감정가 기준 땅값이 1억 3천, 건물이 1억 6천인데 건물은 5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도 안 돼 보여요. 1억 4천에 낙찰 받는다면 거의 땅값에 건물까지 샀다고 치고 거기에 건물 수리비 등등을 하면 2억 원 초중반 지출하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공사하고 수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개인의 노력은 추가로 더 드는 셈이 되겠죠. 경매, 공매로 나온 물건들 경쟁 심리로 비싸게 낙찰받지는 마세요. 비싸게 받을 바에 주변에 땅 사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 내가 원하는 자재로 집 짓는 게 맘 편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이에요.